찢어진 헌법, 총포성 없는 전쟁, 이제는 국론 통일이다. 문윤희 카르텔의 적화 사업과 이승만 대통령의 구국 매뉴얼.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 교체 과정에서 헌법적 정통성을 상실하였다. 헌법수호단의 법리적 관점에서 보면 그 이후 등장한 정권들은 모두 부적법한 권력 행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들이 추진한 정부 조직 개편이나 법률 재개정 역시 무효일 수밖에 없다. 최근 이재명 정권의 고위당 정협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검찰총장이 헌법 제89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검찰청은 넓은 의미의 헌법상 기관이며 이를 해체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헌법기관이 아니라며 맞섰다. 헌법수호단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로서 이 사안을 따져본 결과 이는 단순한 기관의 명칭이나 직무 범위에 관한 논쟁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이후 집권한 정권들의 본질적인 법리적 정당성과 직결된 위기 상황임이 드러난다. 현행 헌법 체계와 법치주의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정권의 정통성 문제와 그에 따른 국가제도 개편의 적법성 여부는 헌법의 근본 정신을 수호하는 관점에서 매우 엄중하고도 분명하게 다루어야 한다. 국가의 통치 행위와 법률의 재개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적 정통성 위에서만 유효하게 성립하기 때문이다. 권력의 획득 과정이나 통치 방식이 헌법적 가치와 절차적 정의를 온전히 충족하지 못했다면 해당 정권이 추진한 일련의 행세와 입법 행위 모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즉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자의적 인작이 마음대로 하는 법률 양산이나 정부 조직의 임의적 개폐 시도는 통치 권력의 부적법성이라는 근본적인 결함으로 인해 원천적인 법리적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안은 헌법이 예정한 국가 작용의 본질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국헌문란 내란 행위다. 헌법 제89조 등이 검찰총장을 명시한 것은 검찰이라는 기관이 단순히 법률에 의해 언제든 해체될 수 있는 일반의 행정기구가 아니다. 헌법적 체제 속에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고유 기능을 부여받은 넓은 의미의 헌법상 기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직무 범위가 법률에 위임되어 있다는 핑계로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기관의 본질을 부정하고 명칭과 기능을 부적법한 정권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왜곡하는 초헌법적 내란이다. 나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신설과 운영 역시 기존의 헌법적 형사사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부적법한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급조된 대표적인 부적법한 입법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 분립의 원칙과 적법 절차의 원칙을 우회하여 설치한 이러한 기구들은 결국 법치주의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정통성이 결여된 정권이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초입법적인 국가기구 개편과 악법 처리 행위들은 헌법적 정당성이 없는 부적법한 처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장차 국가의 헌법 질서를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국가 재건을 위해서는 비대해진 초법적 기구인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 국민이 일어나 헌법이 예정한 검찰 제도의 본질과 독립성을 굳건히 지켜냄으로써 무너진 법리적 기틀을 확고히 재정립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적법한 정권으로서 적법한 대통령의 권좌를 빼앗고서 국가의 모든 공권력까지 장악됨으로써 국내 사법제도의 체계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현실이다. 헌법수호단은 80여 회의 소송과 수많은 고소, 고발, 진정, 청원 등 국내법 체계로서는 극복이 어려움을 실감했다. 대한민국의 헌법 내에 있는 국제조약 즉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돌아보게 된 것이다. 즉 전쟁의 개념에는 총포성이 들리는 정규전의 전쟁과 그렇지 않은 비정규전으로 그 양상이 구분된다. 박 대통령을 내친 이후의 정권은 종북 친중을 지향해온 정권으로서 이들의 정략은 결국 문재인이 표방해온 대업 즉 대한민국의 망국을 노린 적화 사업이었다. 문, 윤, 이들 정치적 카르텔이 다소의 정도 차이일 뿐 공통되게 지향한 망국의 노략질은 국론 분열, 안보 파괴, 재정 악화로 정리된다. 이 대목에서 아직도 상당수의 국민은 문, 윤, 이들을 국민이 투표로서 선출해준 대통령 아닌가? 고 반문할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국회와 헌재의 명백한 불법 탄핵으로 인하여 파면되지 못한 대통령 박근혜를 두고서 법률상 원인 이유 없는 대선으로 새 대통령을 선출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부적법한 탄핵과 연이은 순차적 대선의 결과로서
우리 국민은 참으로 멍청하게도 마치 적법한 듯이 불법 무단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적법한 통치 권력은 국민에게 당연한 통치 행위로 보이도록 포장된 총포성 없는 비정규전의 전쟁으로서 그들의 자의적인 재개정 악법을 도구로 삼아 적화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이에 헌법수호단은 전쟁의 개념과 한미 상호방 위조약을 접목해 봄으로써 구국의 해법을 찾았다. 그래서 근래 지속적으로 민간 외교 서한을 띄워서는 동맹국인 미국의 전시작전권을 발동하여 대한민국을 구하라 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수호단은 부적법한 권력의 위헌적 망국 시도를 거부하며 헌법의 체계하에서 동맹국과 함께하는 구국의 행보를 맞추고 있다. 장차로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청을 온전히 지켜내어 나라의 헌법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임을 엄숙히 결에 선언한다. 이는 단순한 제도 논쟁을 넘어 헌법적 정당성을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으로서 갖는 당연한 역사적 책무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설파하셨으며 급박한 한국전쟁에 유엔군을 불러들여 나라를 구하셨다. 이것도 모자라 굳건한 한미 상호방 위조약을 맺어둠으로써 후대에도 큰 곤란 없이 나라를 구할 수 있게 해두셨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 9년간 국론 분열, 안보 파괴, 재정 악화의 노략질을 당한 줄 알았으면 이제는 적을 물리칠 하나 된 국론 통일이다.